제이슨의 머니쇼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제 주식 포트폴리오입니다. 종목은 5개밖에 안 되며 총 금액은 45만 불 정도가 됩니다. 한국 돈으로 6억 3천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요. 구글, 아마존, 메타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 세 회사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미국 주식 이외에도 비트코인 업데이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가 제 포트폴리오의 80% 넘는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35%, 아마존이 30%, 메타가 21% 정도가 되는 비중인데요. 오늘은 이 세 주식에 집중을 해서 기업 분석을 조금 해보고 제가 왜 엄청난 비중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구글, 아마존 그리고 메타는 제가 몇 년 동안 들고 있던 주식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현재 많이 올라서 51% 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메타도 한 75%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적금처럼 이렇게 적립을 했던 주식들이고, 이 아마존은 비교해서 근래에 사긴 했는데 되게 이번 연도에 더디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지금 현재 한 16.8% 그러니까 17% 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3개를 합쳐보면 39만 불 정도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제 포지션 전부를 합하면 44만 불 정도 나오는데 39만 불이면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게 남들이 보면 정말 리스크를 너무 크게 안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저도 스스로 리스크가 굉장히 큰 투자 방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투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투자 전략은 최대한 회사를 적게 가져가고 이 적게 가져간 회사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항상 분석을 하고 평가가 절하되었나 안 되어 있나 이 질문 하나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계속 편성을 하고 바꿔가면서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세 회사들의 매력 포인트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부터 한번 보죠. 이 구글 5년짜리 차트를 보면요,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고생했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지금이야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여기 이쯤 사이에서 굉장하게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그리고 테스트를 당했던 그런 회사거든요. 챗GPT 등장으로 인해서 검색 시장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은 항상 존재를 해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식이 많이 눌리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또 이 관세, 트럼프가 관세 문제 때문에 이 시장 전체를 끌어내릴 때 구글도 아주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구글이 독점 때문에 정부랑 소송에 휘말린 것도 있었고, 그때 투자자들이 꺼릴 때 저는 구글을 사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재무제표를 보거나 어닝을 볼 때 숫자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검색 시장이 죽어나간다라고 할 때 검색 시장은 계속 성장을 했고, 그리고 챗GPT의 대항마인 제미나이를 금방금방 키워서 시장에서 경쟁을 잘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구글은 뭐 하는 거냐, 원래 인공지능 리더로서 계속 선점을 해왔던 구글인데 구글이 실수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때 당시 맨 처음 바드, 이 제미나이가 나오기 전에 바드가 나왔었는데 이 바드 나올 때도 실수도 많이 했고 과장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구글을 꺼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쨌건 구글은 여러 방면에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이 검색 시장에 의존하는 그런 비중이 크긴 한데요. 하지만 검색 시장 부분에서도 AI를 도입을 하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구글이 AI 모드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도 계속 이런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색 시장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이야 구글이 많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현재 챗GPT랑 제미나이랑 이렇게 두고 봤을 때 되게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앞으로도 검색 시장을 성장을 시켜줄 것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어디다 올리고 있나요?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유튜브도 계속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구글 서브스크립션 플랫폼 그리고 디바이스 레비뉴라는 비즈니스 섹터인데 여기 구글 픽셀 같은 것도 포함을 할 거고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구글 클라우드나 그리고 이 제미나이 구독권 같은 거를 운영하는 비즈니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 비즈니스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구글 클라우드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이렇게 경쟁을 하는 비즈니스인데요. 모든 비즈니스 부분을 총괄해서 이 구글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제일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비즈니스 섹터 자체가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섹터고 돈이 되는 비즈니스 부문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예전에는 구글 클라우드를 키울 때 성장률은 높았어도 이 순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비즈니스로 보여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머니 프린터라고 봐도 되는 이런 비즈니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포워드 P를 봤을 때 27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글의 적정 PE 지수는 30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률을 감안을 했을 때 이 PE 지수가 27이라는 거는 아직도 올라갈 기회가 남아 있다. 그래서 구글이 이 마지막 열차가 떠난 거 아닌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글이 아직도 적정 주가고 아직도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평가절하된 로우 퀄리티 비즈니스를 살 바에 이런 정말 완벽한 하이 퀄리티 비즈니스를 적정 주가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구글로 수익을 좀 많이 봤어요. 하지만 지금도 팔지 않고 버티는 거는 제 장기 투자 철칙이고 이 구글의 성장 스토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 자, 아마존을 한번 봐봅시다. 이 주식은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2025년에 이 주식을 들어와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던 분이라면은 이해를 할 겁니다. 아마존의 차트를 보면은 이번 연도에 4.1%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하면은 이 주가가 정말 고리타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답답하기도 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한 5일 전에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존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가장 평가절하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마존의 성장 스토리는 죽지 않았다. 아직도 건재하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아마존의 넷 인컴입니다. 2022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성장 스토리가 죽은 회사로 보이십니까? 계속 꾸준하게 돈을 찍어내고 있는 성장하는 비즈니스고요. 앞으로도 이런 성장률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만들었지만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지출이 정말 많은 회사거든요. 이 지출이 조금 줄어드나 했는데 또 AI 경쟁으로 인해서 지출이 다시 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 다시 꺼리게 되는 그런 주식 중 하나입니다. 이건 아마존의 매출인데요.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비즈니스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로봇,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 AI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아마존이 AI 강자로서 아마존이 로보틱스 강자로서 이런 군림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마존의 AWS를 말 안 하고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구글 클라우드랑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이 AI로 리드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 방면에 AWS는 좀 인공지능 부분에서 큰 힘을 발휘를 하지 못했고 물론 아직까지도 클라우드계에서 1위이지만 이 성장률이 17%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보여서 투자자들이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WS가 얼만큼 성장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아마존이 이 AI 부분에서 AWS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한 만큼 다시 돌아오는 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말해서 아마존은 제 넘버원 픽이에요. 지금 가장 가치평가가 절하돼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이고 앞으로 올라갈 기미가 많이 보이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 주가를 보면요 마치 구글의 1년 전 주가 6개월 전 주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다음 주 목요일에 어닝이 있는데 이 어닝에 따라서 이 아마존 주식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아마존은 제가 하이 퀄리티 비즈니스라고 보고 있고 계속 주식을 사서 모으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를 한번 봐보죠. 메타 하면은 다 아시는 회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만드는 회사고 페이스북을 만든 회사고, 그쵸? 마크 저커버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우리 삶 구석구석에도 들어와 있는 회사고, 요즘에는 뭐 오큘러스나 뭐 메타 글래스 같은 거, AR 글래스를 만들면서 굉장히 색다른 부분에서 힘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세 회사 중에서 가장 걱정을 안 하는 회사 같아요. 어찌 보면 메타는 이 소셜미디어 부분에서 독점을 하고 있고,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기에 저는 거의 포트폴리오의 21%라는 비중을 메타에 두고 있으면서도 걱정을 되게 안 하게 되는 그런 주식 같습니다. 메타는 제가 2021년부터 사기 시작했던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되게 잔뜩 샀어요. 2022년 한 11월까지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82, 거의 400불이라는 가격에서 90불까지 떨어지는 이런 참사를 보였는데, 이때 메타에 대한 센티먼트가 완전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때쯤에서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72%라는 이 수익률을 올리게 되었는데, 2022년부터 마크 저커버그가 이 완전 회사의 다이어트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효율성에서 굉장히 많은 진전을 보였고,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환영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수를 봤을 때 이 메타라는 회사가 아직도 저는 적정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 더 평가절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주식입니다. 워낙 현금도 굉장히 많은 회사고, 앞으로도 향후 한 5년, 10년 정도 들고 있어도 걱정이 없을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타는 넷인컴에서도 이 주가가 반영이 이렇게 잘 되는 주식 같아요. 2022년 11월쯤에 메타가 바닥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수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넷인컴 차트가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주가를 반영을 잘 하고 있고요. 저는 메타가 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뭐 마크한테 내 돈을 맡기고 한 10년 동안 안 바라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주식이에요, 사실. 이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라는 프로덕트 자체가 굉장히 이 중독성이 높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 이탈률도 굉장히 낮고요. 이탈을 해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유저 베이스가 점점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메타는 이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광고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비트코인을 한 13,000불 정도 들고 있어요. 어쨌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볼 때 굉장히 작은 비중을 들고 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제가 재밌어서 이렇게 모으기 시작한 이런 자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 페이첵이 들어오면은 꾸준히 이렇게 적금처럼 한 달에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넣는 그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연도에 20% 정도 올랐는데, 오히려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뭐 이런 회사들의 좀 뒤처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이 금에도 많이 뒤처졌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약간 안전 자산으로 좀 인식이 되는 그런 트렌드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적금처럼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콜드 월렛에 비트코인을 보관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른 영상에서 그 영상을 좀 링크를 한번 걸어 볼게요. 제가 거기서 강도당한 얘기도 하고요. 왜 콜드 월렛에 이 비트코인을 보관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같이 봤는데요. 제 앞으로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항상 월급이 들어오면은 일정 금액을 미국 주식시장에 무조건 넣는다 입니다. 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도
주식시장이 폭등을 해도 무조건 제가 받는 월급의 60% 이상을 미국 주식에 꾸준히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매달씩 적금처럼 변화 없이 제가 생각하는 하이 퀄리티 비즈니스, 구글, 아마존, 메타, 우버와 같은 비즈니스에 꾸준히 적금을 할 예정입니다. 이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자산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거지가 되는 그런 세상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자산을 가지면 좋을까, 어떤 회사에 투자하면 좋을까 라는 걸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좀 성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